어때요? 좀 풀이하면 이해가 좀 돼? 아, 좋아. 네. 자, 333번 할 차례인가요? 이것도 안 풀었어요? 아, 그냥 넘어갔구나. 아, 이거 한번 했잖아요. 이거. 333만. 해가 특수한 경우. 그 아래 걸 합시다. 네, 333 넘어가세요. 333. 개수 구하는 거네요. 수학상의 개수. 자, 위에 연립방정식 나와 있고요. 해가 없도록 한다는 거 우리가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B분의 3은 해가 없으려면 X개수분의 Y개수 분의 B, 그래서 Y개수분의 L개수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상수분의 상수는 같지 않아야지 해가 없을 조건이죠. 그냥 이거 대놓고 이제 공식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려면요. 일단 B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AB, 그리고 24네요. 그럼 AB는 마이너스 24라는 식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4 나오는 거 다 쓴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혹시 B분의 3이 또는 8분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은 거를 다 배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일단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위에다가 써놓고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점검해도 돼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그때 B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같아져서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A가 4가 될 때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 같아지니까 또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A, B는 두 정수고요. 식 하나 나와서 A는 또 부정관계에서 푸는 방법을 가면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건 1, 마이너스 24, 그 다음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6, 5 안 되고요. 6,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 2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가 4가 되는 거 지워야 되네요. 사실 A가 4가 되면 B도 마이너스 6이 돼서 둘 중 하나만 신경 써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순서상 나왔죠. 7개. 다시 끝났죠? 자, A와 B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24, 마이너스 2. 자, 근데 우리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바뀌죠. 그럼 이렇게 막 앞에 것만 써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있나요? 여기서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여기는 좀 함정 문제인 것 같아. 여기서 7개 나왔네? 거기다 2배 때리면 얘 나오지 않을까?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하다가 피하기 귀찮아. 시간 부족하니까 2배 때리고 넘어가는데 아니고 7 더하기 8에서 15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 4, 3,
자, A, B 값을 구하는 거고요. A는 6B랑 같지 않아야 되는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자, 일단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추상수 A, B에 대해서 위에 등식이 하나 성립한대요.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A, B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얘는 A, B, X, Y에 대해서 문자 총 4개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식이 총 3개, 문자는 4개. 얘도 부정방정식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해가 특수할 때가 좀 등장하네요. 그래서 얘는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해가 없다. 특수하니까 특수할 때 그 공식을 쓰면 되겠죠. 다행히도 X, Y에 대해서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해놨네요. 우리 바로 공식만 쓰면 되겠죠. 일단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공식 써보고 가는 거야. 너무 복잡하네요. 양변에 3을 곱하고 2를 곱하고 시작해야 되나? 번분수 뭐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갈게요. 그러면 X개수분의 X개수. 와, 이거 뭐지? 5 B 플러스 2분의 3분의 5A 빼기 B 더하기 1 과. 그 다음에 얘 전체분의 얘 전체. 너무 많네요.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이걸로 바꾸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위에서 그냥 좀 보면은 뭔가 좀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네요. 자, 얘를 양변에 분모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상수가 없이 A와 B에 대해 비교가 딱 나와 있어서 한 문자를 없애버리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5A는 10B니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2B. 자, 그래서 A 자리에다 2B를 다 때려줘요. 그러면 훨씬 좀 간단하게 되겠냐. 그래서 연립방정식 가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푸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지저분하게 시간 뺏는 거예요. 자, 2B 넣으면요 10B니까 9B가 돼요. 그럼 3B로 이쁘게 나와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거에 나와요. 3B 더하기 1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대신 또 2B 넣으면요 얘는 3B 플러스 1. 그러면 얘도 또 3B네요. 2배에 3B 플러스 1.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3B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B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죠. B 플러스 2X. 그 다음에 A 대신에 또 2B 넣으면요 얘는 B가 되고요 마이너스 2B.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4Y. 얘는 4B로 바뀌죠. 여기서 얘가 해가 없으니까 여기서 특수 조건 가면 되겠죠. 저기 같은 게 조금 그러네.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5 B 플러스 2분의 3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분리하면 2B 마이너스 4도 됐고요. 얘는 6B 그냥 정리합시다. 정리해서만 주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5B 더하기 얘 두 개가 같고요. 그 다음에 4B분의 3이랑은 같지 않아야 되니까 4B분의 3에 4분의 3이랑 똑같죠. 결국에는 얘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네 또 얘는 수거가 안 되나? B 마이너스 10.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가져올게요. 얘를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요. 식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3B 더하기 1이고요. 얘는 B 빼기 2고 얘는 3B 더하기 1이니까 양변에 3B 더하기 1로 나눠주면 없어지죠. 1은 크로스로 곱하면 B 빼기 2는 5B 더하기 10이 됩니다. 넘어가면 4B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넣으면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가 6b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b에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같지 않죠? 그럼 써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a, b 값은 18. 참 어렵네요. 그쵸? 이렇게 시간 뺏는 문제가 실제로 내신에서 막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연립 방정식 자체 문제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336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대요. 똑같이 뭐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식은 또 해를 갖지 않는데요. 이게 뭔 소리일까? 잘 보시면요. 일단 A, B, K로 완성되어 있고요.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얘 내비두고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풀어볼 수 있겠죠. 일단 얘 해 무수히 많은 조건부터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 얘를 분모로 보냅시다. 그래야 좀 더 식이 간단한 거네요. 근데 얘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합시다.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고 6x 넘어오면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y, 6y, 플러스 9y죠. 그 다음에 성수 없고 얘는 6b 넘어가면 6a 빼기 6b가 돼요. 좀 그러네. 양변에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눕시다. 3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돼요.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을 제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을 써보면 얘는 1분의 3은 a분의 마이너스 3과 같고요. 2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었다면 2분의 2 더하기 2b는 3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2b는 6, b는 4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 값을 구했으니까 넣어요. a, b 값 넣어요. 마이너스 1 넣고 2 넣으면 1이 그죠? 그러면 1 빼기 4k x는 자, 얘 이항시켜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그쵸? 그럼 여기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 즉 해가 없는 경우, 해가 특수하려면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0이 돼요.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일 때 그럼 0 넣으면 0이 되려면 k는 4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 k는 4분의 1. 그럼 k에다 4분의 1 되면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4분의 4289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다 뭘 넣어도 등식을 참으로 못 만들어주네요. k 값은 4분의 1 쓰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337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같이 그래서 얘는 치환 대놓고 치환하면 되는 거니까 338 안 했었나? 338도 했었죠?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여기가 안 했나? 오케이 지워도 돼요 이거?
절대값이 또 나오네요. 아, 이거 안 했던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래서 x는 음수고 x 곱하기 y는 양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가지 조건에서 y도 음수라는 거 알아낼 수 있었죠. 그쵸? 두 개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요, 두 개의 곱가 같아야 돼요. 맞죠? 근데 x가 음수니까 y도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를 a, b라고 할 때 b분의 a 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절대값 나오면 우리 두렵잖아.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심지어 두 종류가 있으니까 네 개로 쪼개야 돼요. x가 양수, y도 양수, x가 양수, y 음수, 이거까지 다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두 개의 구호를 둘 다 줬어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요. 자, x분의 3에다가 y가 음수니까요.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그럼 플러스 y분의 2로 나오겠죠.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도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역수꼴이니까 양변의 xy를 곱하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치환하고 y분의 1도 치환해서 푸는 거는 이제 익숙하죠? 충분히 잘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3a가 되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고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바꿔주면 4b 4a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거 두 배 해야 되겠네요. 네, 두 배 해요. 두 배 하면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8.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면 5a. 그 다음에 b 없어지고요. 얘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b 값은 좀 지저분하네요. 일단 될까요? 일단 냅시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8 넘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분의 8 5, 4, 20 마이너스 5분의 10. 그럼 얘가 x분의 1이니까 x를 찾으려면 그냥 이 숫자를 역수치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얘 역수치해버리면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우리가 a 나누기 b분의 a라는 것은 a 나누기 득을 하면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자,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6이 되겠네요. 됐어요? 절대값 나와서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야. 339도 해야 되겠네요. 어렵다 참. 자, a분의 1과 b분의 1의 값을 찾으려. 그러면 우리 방금 앞에 있던 역수 문제 푸는 거랑 조금 거꾸로 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거꾸로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접근이 상수가 있네. 상수가 있으면요, 양변에 우리 xy로 나눠보면 x분의 1, y분의 1 꼴로 바꿔서 이제 뭔가 바로 a분의 1, b분의 1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수 때문에 안 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는 저기 xy 있죠? xy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나 방법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공통수화 쪽에서 많이 좀 쓰는 건데, 이것도 너무 선행조장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출제자가 뭔가 줬어. 그래서 얘는 x계수, y계수 똑같이 줬고요.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것도 x계수, y계수 똑같이 줘버렸어요. 묶는 순간, 우리 x 더하기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y가 나와. 그럼 얘를 대칭식이라고 해서 우리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게 있어요. 공통적에서.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얘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3의 x 더하기 y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이고 4로 묶어요. 그러면 4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5xy는 2가 되겠다. 얘를 연립할 건데요. 얘 똑같이 나오고 xy 똑같이 나오니까 얘도 좀 치환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a라는 애를 x 더하기 y로 놓고요. b는 x, y로 이렇게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뭔가 보이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5b가 2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귀찮게 안 하죠? 귀찮네요, 선생님. 좀 이쁘게 줄수면 좋겠죠?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어렵게 놨는데 일단 맞추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자, 가보면 얘는 4배하고 3배 해야 되죠? 4배하면 12a 자, 16b 마이너스 그냥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똑똑해진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덜했네요. 15b 6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b가 양수 나오죠. 그러면 10 b는 10 나오고요. 그러면 b10을 였다니까요.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39 a는 13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a 더하기 b 그러면 결론이 x 더하기 y 즉 a 값이 13이고 xy가 10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연립 억지로 하면요 2차 방정식 나와서 못 풀어요. 물론 공통수학 배웠으면 이제 그냥 푸는 건데 그래서 뭘 줬냐면 여기 있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구하라고 주는 게 이것 때문에 못 푸니까. 자, 이 통분을 한번 해보면 ab분의 a 플러스 b로 통분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a가 x고 b가 y잖아요. 그렇죠? 얘는 xy분의 x 더하기 y 얘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올리면 되겠죠? 10분의 13 합이죠. 이건 너무 선생님 주장이라서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출제하면. 그 다음에 3, 4, 0. 소수령도 많이 어렵죠. 소수령 참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위에 연립이 있고요. 얘가 PQ래요. 근데 PQ, Q가 제 2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리고 절대값의 B는 또 1대1이에요. 그러면 2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가 사실 보고 준 거죠. 그렇죠? 그럼 P는 양수음수, P는 음수, 그렇죠. Q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P의 값과 Q의 절대값이 1대2니까 P를 다른 문자로 이제 K로 두면 Q는 마이너스 2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어차피 부가 반대니까. 그렇죠? 아니, 거꾸로 놓을까요? K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합시다. 마이너스 K라고 놓으면 2K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Q가 양수니까 우리가 K가 양수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음수라고 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K 값에 대해서 이제 P 값과 Q 여기다가 P-K 플러스 2K를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Q 대신에 P 대신에 Q 대신에 마이너스 2P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P 한 문자로 가도 되고요. 근데 아예 헷갈리지 않게 사실 문자 새로 빼놨는데 이거 좀 취향 차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6K 되네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3K, 5K요. 3K, 5K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연립을 해주려면 위에 거에다 3배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9K, 3A, 15 그러면 이렇게 빼면 4K는 16K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P값은 마이너스 3 Q는 8 그럼 A값이 뭐죠? A값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K 찾았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12 5 넘어가면 7이죠. 그래서 A는 7 여기가 답은 A가 7 여기서 7을 빼야 돼요. 그럼 플러스 4가 되고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9 되나요? 그래서 340번에 19 네, 341. 마지막에 처음인데. 자, 이거 볼게요. 3, 4, 1. 자, 주정수 A, B에 대하여 연립방정식에 만족하는 X값이 양의 정수고요. Y의 값은 음의 정수래요. 이때 XY 더하기 AB가 양수를 만족하는 AB의 값을 AB는 위에서 맨 처음에 정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XY, AB 전부 정수가 되겠고요. X는 양수, Y는 음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식을 최대한 뚫어져라 쳐다봐봐요. 뭔가 없앨 수 있는 게 좀 보이죠? AY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AY. 그러면 두 번째 식 양변에다가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양변 변변 더하면 7x 남고 그 다음에 우변은 더한 거니까 4bx 더하기 15 되네요. 그럼 이제 x랑 b 문자 남았고요. 좌변 넘겨요. 이게 정수 조건이잖아요. 여기 또 부정방정식인가요? 야, 낼 게 계속 없으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x 4b 2x 이항시키면요 7 빼기 4b 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그게 15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정수니까 여기도 정수여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b가 어차피 정수니까. 자, 근데 x는 양의 정수만 써야 돼요. 그러면 x는 15의 양의 약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3, 5, 15 네 개만 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는 반드시 15, 5, 3, 1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빗값을 찾아볼게요. x는 어차피 양의 정수니까 다 만족시키고, 그러면 15일 때, 그러니까 15일 때는 넘어가서 8.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써도 되나요? 네, b 그냥 정수면 쓰면 돼요.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5, 3 그러면 b 마이너스 2. 그럼 b는 정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3일 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b는 1 되네요. 얘는. 그 다음에 1일 때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럼 얘도 안 되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요. 첫 번째 가능한 게 x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x가 5고 b가 플러스 1인 경우.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셔야 돼요. x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 지겹게 하다 보면 실력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도 놓치지 말고 연습 꼭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럼 x에다가 1 넣고 b에다 마이너스 2 넣을 건데 어디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위에 거도 넣어도 상관없겠다. 그쵸? 아무거나 넣어요. 위에 거에다 넣읍시다. 제가 위에다 시게 되면 x에다 1 넣으면요. b는 뭐 넣을 게 없네요. 그럼 7 플러스 2ay는 5가 돼서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a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정리해보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서 또 y는 음의 정수여야 됩니다. y는 또 음의 정수.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는 1 나오고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럼 넣어봐요. 자,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네요. 0보다 큰가요? 너무 작죠? 안 되네. 마지막 조건 못 만족시키죠. 탈락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이번에는 x가 5일 때 b가 1인 거. x가 5일 때 b가 1. 넣어요. a, y를 찾아야 되겠죠. x 5 넣어요. 35 마이너스 30 ay는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되고요. 그럼 그때 a는 15 5 3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되는 게 되나요? 5 곱하기 마이너스 5 AB 플러스 15. 얘 되네요. 양수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A에다 5 넣어요. 그럼 X가 5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인데 5 안 되죠. X에다 5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5 3 안 되고요. 안 되네. 다음에 그래서 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가 5. 우리가 어차피 a, b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15. 그때 b 값은 1이네요. 어렵네. 킬러네, 킬러. 수능에서도 킬러 막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수능이 막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더 쉬워. 예수님, 지역적인 거구나.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개념을 살짝만 풀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 하나, 우리 1에 대한 것만 또 정리해 놓고요. 거속시 암기하고 소금물 농도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혹시 학교에서 나온다고 안 하죠? 아직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야, 나온다고 하면 얘기하세요. 아마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래서 소금물 제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남으면은 3스텝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게 숙제를 해주고요. 자, 94페이지 펴보세요. 수수탭이 이렇게 너무 어렵다. 자, 연립1차방 정식 활용가요. 자, 책 펴보시고요. 형광펜 좀 들어보세요. 형광펜. 자, 연립1차방 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예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 거야. 자, 활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미지수 정원인데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y. 자, xy 밑줄 치세요. 자, 반드시 미지수 몇 개로 가야 되냐면 2개로 가셔야 돼요. 2개. 만약에 3개가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연립 1차방 정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자 한 개만 가면요. 서술형 가면 분명히 감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우리가 모의고사 했었잖아요. 얘 해석하고요. 두 번째, 이 연립방 정식을 xy에 대해서 세워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한 문자로 x에 대해서만 세우면 감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2개 써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문제 뭐 같이 풀어보긴 할 건데요. 딱 봐도 한 개만 써도 되는 게 있는데 억지로 2개를 쓰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더 쉬운 문제들이 있네.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연립방 정식 세우는 거 당연히 세우고 풀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하기 형광펜. 그래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사실 우리 앞에서 계속 확인 계속했었죠. 얘네 구해둔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나? 얘 양수인데 음수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워주고 채택해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 개수, 가격, 나이 문제는 어차피 그냥 우리가 그냥 숫자 딱 보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릿수에 대한 문제, 뭐 10의 자리면요, 뭐 크기 나타낼 때는 10을 곱하고 100의 자리면 100을 곱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죠. 바꾼 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물건 개수 가격은요, 이걸 모르면 너무 상식이 부족한 거라서 책 좀 많이 좀 읽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물건 가격을 이제 지불할 때 10,000원 냈는데 우리 7,000원짜리 샀어. 그럼 3,000원 받아야 되는 거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문제는요, 나이 문제는 무조건 표로 가야 돼요. 나이 문제 형광펜 칠해놓고 앞에다가 표 작성 이렇게 살짝 써보세요. 표 작성. 그래서 한번 나이 문제에다가 반드시 표를 작성해줍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나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굳이 표로 작성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미래로 갔다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 왔다 갔다 새 인물 3개, 4개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 때는 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우리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예요. 증가감소는요, 우리가 1 더하기 100분의 %를 더하거나 빼거나, 1 더하기 100분의 %를 이제 곱하거나 1 빼기 100분의 %를 곱하는 건데요. 자, 우리 A라는 가격이 있었어. 근데 우리 X%만큼 인상을 할 거야. 추가될 때는요, 우리 결론만 먼저 쓰면 A라는 가격에다가 원래 A라는 가격에다가 100분의 %만큼을 더해서 곱하면 처음 가격에다가 그 인상된 가격까지 합친 금액이 한 방에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공식,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 A라는 가격이 있었고요. A에 대해서 100분의 X만큼이 증가한 거니까 증가한 거는 처음 가격에 대해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A로 묶어보고 나니까 1일 후에는 100분의 %만 더해서 곱하면 바로 나오더라. 이렇게 안 쓰면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좀 써보세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A라는 가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X%만큼 할인을 시켜버린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논리야. A라는 가격에서 A에 대해서 100분의 X만큼을 줄였어. 그럼 처음 가격에서 빼는 거죠. A로 묶어주면 1 빼기 100분의 X. 그래서 그냥 퍼센트로 증가, 감소할 때만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경우는 뭐 3,000원이 감소시켰대요. 그럼 처음 가격에서 3,000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퍼센트 증가, 감소를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퍼센트 나올 때만 이걸 암기해서 그냥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요 쉬워 또. 그래서 증가 감소랑 관련돼서 퍼센트가 사용되면요 그냥 다 쓰면 돼요. 그래서 3번 개념이랑 4번 개념이 다 1 더하기 100분의 %, 1 빼기 100분의 %를 곱하고 있죠. 원가, 정가, 할인가에서 특히 많이 쓰여요. 그렇죠? 네. 학생수 증가 문제에서 쓰이고 원가, 정가, 할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참고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희망 이익인데 그래서 그냥 일단 정가의 개념, 원가의 개념 볼게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어려워하니까. 자, 원가는 원래, 원자예요. 원래 원자, 원래 원자. 그래서 처음 물건의 순수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순수한 가격을 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원가에다가 우리가 원가에 그냥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추가로 붙여. 그걸 팔면은 그 추가로 붙인 부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희망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원가는 당연히 원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가에다가 희망이익을 좀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희망이익은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딱 하고 돈을 정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방금에서 배운 것처럼 퍼센트로 보통 나와요. 퍼센트. 원가에 10%의 희망이익을 붙인다. 그럼 플러스 10%면 우리 원가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를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우리가 정가가 올라오죠. 그래서 얘를 희망이익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익이 이만큼 벌리지 않아요. 왜냐면 정가에서 보통 어떻게 돼요? 할인 판매되죠. 그래서 할인가라는 게 등장해요. 그럼 할인가는 정가에서 또 몇 % 할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가에서 뭐 할인 금액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쉬운 문제고 퍼센트로 인하할 때 정가의 A%만큼을 줄였대. 그럼 100분의 A를 1에서 빼서 곱해주는 게 많이 나오죠. 익숙해져야 돼.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할인가고요. 그럼 얘가 실제로 팔렸어. 보통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할인가로 무조건 팔려요. 판매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실제 진짜 이익이야. 진짜 이익. 그럼 우리가 받은 돈은 판매 가격이야. 판매 가격에서 처음 물건 만들 때 사온 원가랑 그리고 부대 비용을 사실 다 둬야 돼요. 운송비 내가 부담했고 아니면은 중간에 파손도 됐어. 파손 문제가 아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200개를 사왔는데 그 중에 50개가 파손이 됐어. 그럼 파손된 건 원가 처리, 즉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파손 금액, 파손 원가죠. 기회 비용도 있어요. 기회 비용. 분량. 원래 이런 걸 다 빼주셔야 돼요. 실제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회계 비용까지 기회 비용 살 수 있어요. 불량품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원가, 한 개당 원가가 200원이야. 근데 불량품이 발생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발생하면 손해가 마이너스 300원입니다. 왜 그러죠? 원가, 우리 물건 하나 만드는데 200원이 발생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00원 아닌가요? 자, 이거 하나 갖다 버려야 되니까 원가만큼을 내가 손해를 보죠. 아니야. 마이너스 300원. 왜? 만약에 이 불량품이라는 게 제대로 나왔을 때 팔면 100원이 더 있었어. 그걸 기회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300원이 실제 손해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회계학 쪽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좀 재밌어요. 기회 비용. 기회 비용 실제로 막 나와요. 근데 물론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불량품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300원 계산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요. 됐고요. 좀 내신이라서 좀 더 기억해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1에 대한 문제 있죠? 1에 대한 문제는 형광펜 좀 칠해보세요. 별표 3개 좀 쳐놓고요. 자 1에 대한 문제도 사실 뭐 이게가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좀 꼬아내면 학생들이 그냥 시간을 역수치하면 얘가 일하는 속력이 나온다. 근데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좀만 꼬아내면요 역수치에서는 절대 못 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1의 속식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많이 했죠? 선생님을 같이. 그래서 거속시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1의 속식. 그래서 1의 양은요 1을 한번 완성할 때는 우리가 1의 단위가 없을 때는 1이라고 쓰고요. 근데 이 사람마다 일하는 속력이 있을 거냐 그거를 능률이라고 보통 불러요. 능률. 그럼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면 우리 1시간당 뭐 5개 만들면 5시간 동안 만들면 곱하면 그만큼 일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1의 양이 단위가 없을 때는 1로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자 A가 욕주로 한 번 채우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B 수도꼭지로 욕조 채우는데 몇 번 채울 거냐면 3번을 채울 거예요. 3번 채우는데 이번에는 7시간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일단 이제 일속시에 혼란을 주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역수치하면 우리 A가 일하는 속도는 2분의 1이고요. B가 일하는 속도는 7분의 1인가요? 라고 풀면 틀린 거죠. 뭐라고 넣어야 돼요? 그렇죠. 7분의 3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이야 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7분의 3 역수해서 3번 1의 양에다가 다시 3을 넣습니다. 그럼 B가 일하는 속력을 B라 부르놓고요. 그때 시간 7시간이잖아요. 그래서 B는 7분의 3이다. 이렇게 속력을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막 더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뭐냐면요 반드시 역수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A와 B가 함께 일했죠. 함께 일하면 얘가 뭐 3시간,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A가 뭐 2시간 동안 일했다가 B가 또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일이 완성된대요. 그럼 이때는요 시간 각각의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역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얘는 일속시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A의 일하는 속력을 A로 놓고요. B가 일하는 속력 B라고 해요. 그럼 위의 식에서는 A와 B가 함께 일한 속력이 A 더하기 B가 되고 거기다 1시간 반은 뭐 2분의 3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일이 완성됐으니까 1이라고 풀면요 A 더하기 B에 대한 속력이 나오고 A에 대한 속력 두 개 연립해서 풀면 각각의 속력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역수치하는 거는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속식 개념을 놓고요. 속력을 무조건 미지수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X, Y로 놓든지 A, B로 놓든지. 그래서 일속식만 적어놔셨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한 사람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정하여 조건에 맞게 방정식을 세운다. 그래서 일을 완성하는데 n일이 걸린대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n분의 1이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역수만 보시면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요. 다시 한번 거속시 암기 좀 해보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까먹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리는 항상 분자에 있어야 된다. 맞아. 그것만 기억해도요.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 변화하는 것들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속시에 대해서 호수 둘레랑 뭐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이거는요,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이동거리 합, 이동거리 차 이거를 정형화시켜주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형용편이나 실을볼게요. 자, 가로 1번에서 개념 불렀어요. 호수 둘레 도는 무게는요. 자, 반대 방향 밑줄. 자, 근데 여기가 또 조심해야 돼요. 처음으로 만나는지, 두 번째로 만나는지, 세 번째로 만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야, 두 번째로 만난다. 이거 나오면 난리 난다. 근데 이제 보통은 기본이 처음으로 만난다면 이동거리 합 밑줄이에요. 합. 이동거리 합.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요. 우리가 둘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다가 만나는 거니까 두 개 이동한 거리 합이 둘레랑 똑같죠. 그래서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게요.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렇게 돌다가 한 명이 추월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요, 같은 두 개를 이제 같은 이제 거리만큼을 차를 구하면 얘가 제곱하냐? 제곱하고 나니까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동한 애에서 작게 이동한 애를 빼주는 거예요. 대충 이거는 한 번만 기억해 놓고 결국 외워서 빨리 풀어야 돼요. 물론 변형되면 그때는 아예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럼 같은 방향 밑줄, 이동거리의 차 밑줄.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우리가 터널 다리 지나가는 문제 있죠? 얘도요, 일단 기본적인 게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터널 다리 또는 완전히 통과 밑줄, 완전히 통과한 거리를 찾을 때,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이동한 거리는요,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 형광펜. 그래서 길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또 그림 그리면서 자세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흐르는 강물에서 배의 속력에 대한 문제는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두 개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속시랑 똑같아요. 같이 일하면 우리가 속력이 빨라져. 그러면 우리가 강물의 방향과 우리 배의 진행 방향이 똑같으면 걔는 두 개 같이 더하기로 해서 속력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을 따라 올라갈 때는요, 강물의 속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배가 올라가는 속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을 빼줘서 속력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농도는요, 그냥 공식만 외워놓으세요. 혹시 몰라요. 이게 함량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농도 함량의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 전체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확 곱하면요, 소금만 딱 튀어나와요. 외워두시고요. 안에 함량에 대한 문제는요, 얘 소금물이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함량도 나오면 안 돼요. 소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함량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나올 때가 있어. 소금물 아니잖아, 웃기는 거야. 그래서 함량에 대한 문제는요, 금속의 양은요, 자, 소금의 양이랑 연결 좀 해보세요. 위에 지금 금속의 양 구하는 방법 있죠? 금속의 양은 소금 공식이랑 이어놓기, 형광펜 치는 있죠. 그리고 영양소의 양도 똑같아요. 전체 식품의 양에다가 대부분의 퍼센트 곱해주면요, 소금의 양이나 금속의 양이나 영양소의 양이 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빠진 거 맞아요. 근데 이제 함량 문제가 우겨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함량도 혹시 언급 있어요? 혹시 학교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부풀고, 어떤 학교에서는 얘 소금물의 농도랑 일치하니까 얘 내면 안 돼 하고 안 돼. 원래 안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이거 소금물 아니잖아, 우기면서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소금물이 원래 빠지면 안 돼요, 교육과정은.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수포자가 되니까 교육과정을 그냥 빼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제 수업 취지 맞지 않다, 이건 과학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소금을 빼버렸어. 근데 모든 교재에 소금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일치하는 이제 생각이, 이거 애들이 모이면 나중에 과학도 막아내야 되고 큰일 나.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억지로 소금 안 되면 함량을 낼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량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 거긴 한데요, 소금물은 안 풀 거고 함량은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원스텝은 좀 풀 수 있겠죠? 원스텝은 풀 수 있고, 심화 유형은 유나 원미형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요. 문제 한 문제만 더 할까 말까. 그래서 그 3스텝 있죠? 일단 같이 합시다. 다음 시간에. 약간 좀 시간이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서 먼저 수칙을 좀 낼게요.
페이지 좀 헷갈릴까봐 썼고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문제 봐가지고. 그리고 RPM 있잖아요. RPM 우리 푼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우리가 앞으로 개인 그 질문 시간 조금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잡고 RPM 질문이 있으면 개인 질문 가져와서 하세요. 이거 외에도.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숙제 꼭 잘 해보세요. 좀 어렵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막 거의 없어. 없는 상황이면요. 살짝 해서 좀 도움 좀 받아서 힌트를 좀 얻어서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 많아서 이제 진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내신 모의고사 봐요, 또. 그래서 그래도 좀 앞쪽 연립방정이 한번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함수가 아직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함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확실히 많이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 고등이랑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